여러분 안녕하세요, 롤픽입니다. 오늘은 고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고 와서 할 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르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자! 고르는 신비오트 올블랙을 이용해 죽은 아내와 아들을 만들었는데 아들은 그의 잠재의식 속에 자기 혐오를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지구 616에서 토르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고르는 블랙 버서커스를 과거로 보내 토르를 처음 만났던 800년경의 젊은 토르를 미래로 데려왔고 나머지 신들과 함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젊은 토르는 별조각을 사용해서 갑폭탄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지구 밖으로 날아가게 됐고 현재 토르와 킹 토르를 만나게 됩니다. 토르 3명은 마지막으로 고르와 그의 행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죽이기 직전까지 갔지만 고르는 그가 죽인 신들의 힘을 흡수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했고요. 새 토르를 물리치고 갑폭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가 만든 아내가 그를 신이라고 부르자 고르는 화가 나서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아가르는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항상 경멸했던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르가 신도살자 고르를 쓰러뜨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가르의 기도와 시공간을 초월해 살아남은 모든 신들의 기도로 토르는 갑폭탄의 폭발과 네크로스워드를 흡수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과 아가르가 고르를 위선의 신이라고 비난해서 고르는 굉장히 약해졌고 젊은 토르는 마침내 고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고르는 지구 616의 토르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겼는데 토르는 가치없는 존재가 되었고 롤리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르의 의식은 올블랙 내부에 갇히게 되었고요. 마침내 신이 없는 텅 빈 공허 속에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로키가 킹 토르를 죽이기 위해 고르를 부활시켰습니다. 대신 고르는 올블랙을 되찾고 로키의 등을 찔러서 결투를 방해합니다. 토르와 로키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고르는 두 사람을 조롱했지만 올파더의 힘에 의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올블랙에 흩어진 조각들을 소환한 고르는 킹 토르를 태양계를 파괴하는 전투에 참여시켰고 토르가 미드가르드의 주민들과 우주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학살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고 그들이 숭배할 대상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로키의 공격을 받은 고르는 올블랙으로 두 형제를 모두 집어삼켰고 그가 죽음을 초월했으며 단순한 신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토르가 수십억 년 전에 인디가르에서 구해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천둥의 여신들에 의해서 깨어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압도당한 고르는 아틀리 보덴 도틸에 의해 목이 잘려나갔지만 그의 몸은 올블랙 신비오트에 의해 발현된 구성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고르는 블랙홀을 만들어서 토르를 삼키려고 했지만 로키가 토르가 이뤄낸 모든 영웅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고르의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토르는 멸리르 내부에서 갓템페스트호의 완전한 힘을 발휘할 시간을 벌었고요. 올블랙 신비오트를 파괴할 수 있었죠. 보통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났지만 기억 상실과 미쳐버린 상태로 남겨진 고르는 인디가르의 스카이로드가 데려갔고 평화롭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고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의 결말은 과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안타까운 삶이죠. 지금으로서는 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전에 네크로스워드 즉 신비오트 올블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비오트 올블랙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구성 물질을 조작할 수 있었고 초인적인 힘, 내구성, 속도,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과 바로바로 재생되는 힐링 팩터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신들을 죽이고 다녔던 캐릭터였으니까요.
자,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고르가 등장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 베일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외형적인 모습은 완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믹스에서 어느 정도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캐릭터가 이제 신도살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됐고 그 가정 속에서 신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신도살자가 되었는데 코믹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뭐였냐 일단 코믹스에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숲에 너를 데려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숲이 영화에서 나왔어요. 물론 그것에 있던 신에 의해서 신도살자가 되었지만 전 영화에서 그 숲이 나왔을 때 코믹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소원이 영화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왠지 뭔가 찡했어. 고르가 더 안타까웠달까? 솔직히 일회성으로 이용된 캐릭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좀 길게 이용되어도 좋을 만한 캐릭터인데 딱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 캐릭터로 전락해버리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멀티버스와 연관지어서 더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신비오트 올블랙과 연관지어서 더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박에 끝내버렸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르 다음 세대를 위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또 좋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좀 코믹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의 끝이 나쁘지 않았고 그 마지막에 그 선택을 했을 때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영화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영화의 결말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지만 저는 굉장히 호였다. 개연성이 어떻고 전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전 인물들의 그 감정이나 인물들의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잘 끝맺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건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헤어지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다음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약간 그거에 대한 미리 예고편이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영화 러브 앤 썬더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